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95명, 카나가와 39명, 사이타마 30명, 치바 27명, 오사카 60명, 아이치 43명, 후쿠오카 5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3,28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3,99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4명,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2명, 후쿠오카에서 1명 이렇게 총 1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203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21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9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4명으로 전체의 약 57%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25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95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1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0명, 시설 내 감염이 8명, 직장 내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やはり高齢者の方々にうつさないようにご協力をお願いをしたいと存じます。 한편 이날 60대 남성과 80대 여성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38명, 입원 환자는 51명 늘어난 1,63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428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분과회가 열렸습니다. 一部の地域では新規感染者数は穏やかに減少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今後も減少傾向が続くかどうかというのははっきりしないような地域もございますと。総致命率です。見かけ上の致命率というのは低下傾向にありますけれども、年齢分別致命率にしては大きな変化がありません。 이날 분과회에서는 연령별 사망률에서 70대 이상은 제1파의 때가 25.1%, 제2파가 25.9%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질환에 대해서는 올해 3월까지 516명의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증화나 사망 위험이 당뇨병이 2.5배, 고지혈증이 2.1배, 게다가 남성은 여성보다 2.8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新規陽性者は、下降してきているように見えるわけでありますが、今後も減少傾向が続くかどうかまだ必ずしもはっきりしないということ、それから医療提供体制への負荷がまだ続いていること等を踏まえ、現在の制限、これを継続するということでご了解をいただきました。収束傾向が見られた場合でも、次にもう直ちに無制限、人数無制限に緩和するのかどうか、よりきめ細かな対応が必要かどうか、これはその状況を見て検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 또한 상한 5,000명으로 제한한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을 계속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책에 대해서 이화학연구소 등은 슈퍼컴퓨터 후가쿠를 이용하여 마스크의 소재나 건물의 구조로 비말의 확산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후가쿠가 계산한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비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빨간 점은 마스크 안쪽에 부착된 비말, 파란 점은 마스크를 통과한 비말, 노란 점은 마스크와 얼굴 틈새에서 나온 비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베 대학의 츠보쿠라 마코토 교수진이 부직포와 폴리에스테르, 면 이렇게 세 종류의 마스크로 비교한 결과 가장 비말이 퍼지지 않았던 것은 부직포로 비말의 80%를 억제하였습니다. 한편 폴리에스테르나 면 마스크는 70에서 80%의 억제가 되어 위험 저감 효과는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페이스 실드는 큰 비말은 실드에 부착하지만 작은 비말은 얼굴 아래쪽이나 측면에서 빠져나가므로 공기 환기의 병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의 환기에 대해서도 검증한 결과 푸른색이 짙은 만큼 환기가 진행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여름과 한겨울 등 창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때에 대각선상의 창문이나 문을 20cm 정도 열어두면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 정도의 환기가 가능합니다. 2,000명 규모의 다목적 홀의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빨강은 큰 비말을, 파란색은 작은 비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큰 비말은 막지만 작은 비말이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붙게 됩니다. 이에 츠보쿠라 교수는 좌우 양쪽과 앞좌석에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향후는 쇼핑몰이나 비행기 내의 비말의 움직임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관광지원 사업 고투 트래블의 이용자가 7월 22일 개시부터 약 1개월간 적어도 총 2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少なくとも延べ200万人の方々にご利用を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専門家の皆さんのご意見を伺いながら適切に運用していきたい。 스가 장관은 200만 명이 이용한 사실에 대해 성과를 밝히며 사업에 등록한 호텔과 여관에서 밝혀진 감염자는 총 10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람의 이동으로 감염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스가 씨는 관광업은 바로 빈사의 상황이다라며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의 연속근무 일수가 24일로 2799일이 되어 외 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를 넘어 단독 1위가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침에 도내에 위치한 케이오 대학 병원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총리 관저 측은 지난주 진찰 시 다시 오라고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政治においては、その職に何日間在職したかではなくて、何を成し遂げたかが問われ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が、この7年8ヶ月、結果を出すために、一日一日、日々、全身全霊を傾けてまいりました。その積み重ねの上に、今日の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んだろうと考えております。今日は先週の検査の結果を詳しくお伺いをし、そしてまた追加的な検査を行いました。体調管理に万全を期して、これからまた仕事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再検査を行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した。また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의 지난 7년 8개월을 돌아보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 경제정책입니다. 아베 컬러를 앞세운 정책에도 임하였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반대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실현시켰습니다. 종종 지지율 급락의 국면도 맞이하면서도 장기 집권의 원동력이 된 것은 국정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런 아베 일강에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私やですね、妻がですね、もし関わっていたんであればですね、これはもう私は総理大臣を辞め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 모리토모 문제에서는 공문서의 조작이 드러났으며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도 야당으로부터 권력의 사유화라고 추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하고 GDP, 국내 총생산은 전후 최대의 위축이 되었습니다. 테레비 아사히의 조사에서 지난 7년 8개월간의 아베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은 45%로 나타났으며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39%였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37.4%로 지난달 조사보다 약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로서 남은 기간은 1년, 건강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로 예정된 당임원 인사와 개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습 등 굵직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3년 전 참여한 선거 대패 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로 돌연 사퇴한 이력이 있는 아베 총리가 과연 남은 임기까지 마칠 수 있을지 2007년의 데자뷰를 보여줄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약 60명인 자민당 입각 대기조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9월에 예정된 개각에서 염원의 첫 입각을 하고 싶지만 총리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개조 자체가 지연되거나 소폭 개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에서 첫 입각의 기준은 중의원 당선 5회 이상, 참의원 의원 3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개조는 9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임원 인사와 함께 진행되며 예년 같으면 각 파벌이 이미 입각 후보의 제안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각 파벌은 대기조를 안고 있으며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는 오쿠노 신스케 전 총무상과 관방부 장관을 지낸 노가미 코타로 참의원 간사장 대행도 유력 후보입니다. 아소파에서는 이노우에 신지 전 환경상, 이토 신타로 전 외무상 등이 후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대기조를 어느 정도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며 개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체할 관계 강요 상당수가 연임하고 정권의 안정 운영을 위해 강요를 대부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총리의 병세가 좋지 않아 개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기조와 각 파벌은 총리의 건강 상태를 비롯해 총리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길게 의원을 하고만 있으면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장관이 되는 이 입각 대기조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대신에 과반수를 국회의원으로부터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능력이 아닌 당선의 수나 파벌의 논리로 대신이 선택된다.
대신에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상당수는 민간의 전문가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 바란다. 어느새 무슨 담당 대신이라는 자리가 많이 생겨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 있다. 국회도 열지 않으니까 비리와 불상사로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다. 당선 횟수나 친구나 파벌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의원 정수를 삭감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그리고 불상사를 일으킨 의원은 즉시 사직하고 2번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적재적소에 인선을 하고 나에게 임명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베 씨의 모습이 지금의 내각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유권자는 알고 있다. 당신의 재임 기간에 몇 명 사임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매일매일 임명 책임은 내각 총리 대신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남편의 바람이 들켜서 이제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안 피울 건 내가 순리이다. 이제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로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자민당의 대신 조제 시스템은 이도저도 아니다. 총리는 오늘 24일 대숙부의 연속 근무 일수를 넘고 일본 케이오대 병원에서 상태 설명을 받아 닥터스톱의 용태를 연출하는 것 아닌가. 선양을 위한 자민당 내에서 모의는 끝난 것 같으니 신속하게 퇴진하는 것이 좋다. 본인은 다양한 의혹과 시책에 대한 악평을 하는 퇴진은 본의가 아니겠지만 스스로 뿌린 씨앗이므로 감수해야 한다. 오늘은 이 별것도 아닌 재임 최장의 소식을 듣게 되어 탄식이 나온다. 그리고 대기조가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린다. 코로나, 불황의 전조, 자연재해 등으로 시끄러운 요즘인데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포스트 아베 의혹을 보이고 있는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한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에게 정면으로 마주보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며 차기 총리에 대한 강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国民に正面から向き合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はい、石破さんはそういうリーダーにねなりたい、なるって思いいかがですか今。なれるかどうかは分からんが、なりたいとは思う。 또한 이시바 씨는 건강 이상설이 거론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베스트 컨디션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도 일이다라며 휴양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메시지다라며 아베 총리 자신으로부터 발신을 요구하였습니다. 방위성 자위대는 이달 50명 이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임무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지만 방위성은 감염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자위대에서는 올해 6월까지 감염자는 14명이었으나 지난달 이후 급증하여 이달 24일까지 54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뉴타바루 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6명의 감염이 밝혀지는 등 부대 안에서 감염이 퍼지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나가사키현에 정박 중이던 이지스함 아시가라에서 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육상부대뿐만 아니라 함정의 승조원의 감염도 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주변의 경계 감시와 스크램블, 긴급발진이라는 자위대의 임무에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방위성은 기지 내에서 식사와 목욕 시간을 나누는 것 외에도 대원끼리의 음주 회식 모임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이 활발한 군마현에서 7월 이후 새끼를 중심으로 약 670마리가 양돈장에서 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초부터 마에바시시와 이세사키시의 돼지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잇따라 도둑맞았으며 지금까지 7건 모두 약 670마리의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군마현 양돈협회에 따르면 피해의 대부분은 새끼로 야간에 유닛형으로 불리는 간이적 사육시설에서 훔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회 등은 현내의 양돈장에 문서를 보내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뿐만 아니라 송아지가 도둑맞은 피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는 사육 중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도둑맞은 피해가 올해 6월 이후 3건 발생하여 보안카메라 영상의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